경찰서에서 저희 식당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나왔던 보육원에서 컴퓨터가 다 사라졌는데요. 직원들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우울증 극복 방법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운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10km를 무작정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식물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출생은 축복받아 마땅하잖아요. 어쩌면 저의 삶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1985년 저의 출생일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최고점으로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1988년도 그러니까 3살에 제가 보육원에 입소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 시점이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바닥을 찍었던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또 한 번의 상실을 경험한 날이 있는데요. 저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저의 이름과 저의 주민번호가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민번호와 제 이름이 진짜라면 저는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을 수 없구나 라는 그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보육원을 퇴소한 시기에 제가 선배들의 소식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선배는 교도소에 들어갔대, 또 어떤 형은 경찰서에 잡혀갔대, 또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이런 소식들을 제가 매일 들으면서 퇴소가 굉장히 두렵고 막막했지만, 당시에 월드비전에서 전국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대만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제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또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었던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요. 졸업식이 마치면 일주일 안에 보육원을 나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지원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강변 터미널에서 제가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선배들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거든요. 막상 제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제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이런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6개월간의 노숙 생활을 하면서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그 이태원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작정 이태원으로 갔어요. 4층 건물에 굉장히 큰 식당이 막 오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무작정 거기 들어가서요,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곳이 저의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또 한 번 바꾸어주고 변화시켜준 계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도 저는 상승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는 잘해도 맞았고 못해도 맞았거든요. 이 식당에서는요, 제가 잘하는 만큼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희 식당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나왔던 보육원에서 컴퓨터가 다 사라졌는데요. 모든 퇴소생들이 용의자 선상에 오른 거예요. 그 전화를 사장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든 사정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때부터 직원들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지갑을 챙기거나 휴대폰을 챙기거나, 내가 이 상황을 좀 잘 이겨내보자. 그러면 내가 후배들에게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을 건데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면 제가 같이 가서 찾아줬어요.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들 또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런 시각들을 바꾸어가는 경험들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또 도전들을 하게 되는 2011년도도 저에게는 상승 곡선인 것 같고요.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보육원의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원장님, 제가 이런 꿈이 있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안동에 내려갔는데, 미국인들이요, 저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쓰든지 다 받아주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 일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원장 선생님께서 그때 그 단체의 대표님을 연결해 주시면서 많은 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교육하는 업무들을 제가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던 건 제가 같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17년간 버려진 게 아니라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시간이구나라는 걸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 이 시기에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 활동을 가게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서 제가 좀 다짐하고 마음먹은 게 있어요. 나도 그분들이 경험하는 아픔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굶으면 저도 같이 굶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프면 같이 아팠던 거죠. 저는 한국에서 몸이 아프면, 특히 몸살이 나면요, 달리기를 하면서 땀을 빼고 그래서 몸을 낫게 하거든요. 몸살이 난 것처럼 몸이 너무 아파서 땡볕에 나가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햇빛을 절대 보면 안 되거든요.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거의 자살 연기를 했던 거였죠. 예. 이때부터는 고아라는 그런 단어들, 보육원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들려도 예전에는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했었다면 이제 당당하게 맞서서 그것들을 감사하려고 더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 시기도 네, 저에게 정말 특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은 항상 보육원 입소 이후에는 항상 상승 곡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자립준비 청년을 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을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씩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많은 수의 아이들을 저희가 다 고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기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안들을 만들어 주셨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안이 바뀌기 시작했죠. 브라더스 키퍼의 설립은 실제로 저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시간이 되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지금까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에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정말 정밀 검사를 했더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삶을 포기한다는 소식들은 제가 매주 들어오는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점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물론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 상황을 꼭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봤더니, 우울증 극복 방법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운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10km를 무작정 달렸어요. 그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2년 전에 제가 한 30번 정도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 가지 진단을 내리셨어요. 보통 사람은 이 맥박이 60대, 70대로 뛰고 있는데 저는 30대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늦춰지다가 심장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통화 목록을 보니까 통하지 않는 목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저랑 전화한 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오늘이 끝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겨웠거든요.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저한테 그런 진단이 내려지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완전히 괜찮아진 거예요. 제가 보육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아,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를 경험하신 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거죠. 이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저는 안식월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내가 해결하는 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김성민이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강연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는 모습들,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모습이요. 아, 내 삶이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내가 글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도 소중하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연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계획과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2011년과 2018년 또 올해 이렇게 세 군데가 될 것 같아요. 2011년은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의 경험을 처음 해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했고, 그래서 이게 자립의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2018년도는 저희 브라더스 키퍼를 설립한 해였어요. 이 브라더스 키퍼를 설립한 건 우리 나머지 자립준비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예방이 되고 또 해결이 되는 경험들을 하는 걸 보면서 더 큰, 또 더 넓은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경험 또한 저에게 정말 특별했던 자립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나로부터 나오는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저의 자립의 시기 중에 올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니 함께 그 시간을 보내왔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나고요. 제가 저에게도 한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순간도 홀로 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구나.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 동안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의 삶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제 스스로 이렇게 자립의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의 자립을 도우면서 자립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자립은 끊임없이 기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립의 첫 번째 조건은요,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자립의 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고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자립이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함께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와 저희 브라더스 키퍼를 찾아주시면 큰 나무처럼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평가의 대상이 되었고 그 평가의 대상은 누구야? 타인이었잖아. 다른 것에 현타가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비교하면서 현타가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나라도 스스로에게 그런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가 만족하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의미들을 너 스스로에게 계속 부여해 줘야지. 칭찬해 준다거나 격려해 준다거나 너 스스로가 그걸 잘하고 있다. 저 친구도 잘하고 있네? 저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힘들어지는 건 나지 저 친구가 아니거든.